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으신 돈을 어디에 두어야 마음 놓고 잠드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젊을 때는 돈을 얼마나 불릴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돈을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평생 아끼고 참으며 모은 돈인데도 막상 일흔을 넘기면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 전부 넣어두자니 이자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벌어보자니 혹시 잃을까 겁부터 납니다. 자식에게 맡기자니 내 돈인데도 마음대로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집에 두자니 분실이나 사고가 걱정되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75이 되신 어느 노인께서는 평생 모으신 돈을 관리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단순한 원칙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화려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찾아다니는 방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의 돈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분이 평생의 경험 끝에 깨달으셨던 노후의 돈을 지키는 5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돈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먼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기준부터 달라지실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생활비와 비상금을 따로 떼어두는 것입니다. 그 노인께서 가장 먼저 지키셨던 원칙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용도부터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돈이 조금 부족하면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0이 넘으면 돈이 부족할 때 느끼는 불안감부터 달라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언제 병원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장 쓸 돈까지 묶여 있다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께서는 몇 달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언제든 꺼내기 쉬운 형태로 따로 관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큰 돈을 떼어놓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먼저 헤아려 보시고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생각해 여유 자금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수리할 곳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경조사가 생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만기가 남은 돈을 깨야 하거나 자식에게 부탁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돈 때문에 서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노후의 돈은 많아 보이는 것보다 잘 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통장 숫자가 늘어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그 숫자가 나를 지켜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를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날이 오기만 기다리던 시절이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부모님 용돈까지 챙기고 나면 정작 자신에게 쓸 돈은 얼마 남지 않았던 날도 많았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고 싶어도 다음으로 미루곤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부터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버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내 돈을 쓰면서까지 눈치를 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돈만큼은 다른 돈과 구분해 두시고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돈이란 결국 쓰기 위해 평생 힘들게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를 바라보려고 평생 일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쓰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답답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을 불리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생활을 지켜줄 자금부터 마련하시는 편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그 노인께서 지키셨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돈의 수익보다 먼저 내 일상의 평온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예금 만기를 한날에 몰아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노인의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조금 더 영리했습니다. 예금할 돈을 여러 시점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해서 전부 같은 날 맡기고 같은 날 만기가 돌아오도록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금 일부는 비교적 짧게 운용하시고 나머지는 기간을 달리해 필요한 시기가 오도록 만기를 나누어 놓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돈이 한꺼번에 묶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귀찮게 해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작은 차이가 큰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금의 만기가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시다면 중도에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기를 여러 시기로 나누어 놓으시면 상황에 따라 돌아오는 돈을 쓰시거나 다시 맡기실 선택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노후의 돈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선택할 수 없다면 마음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적당해도 선택지가 있다면 훨씬 든든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관리하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원칙입니다. 물론 예금을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리와 중도해지 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돈의 날짜까지 하나로 맞추어 버리는 것보다 필요한 시기를 생각해 나누어 두시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차이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그 노인께서는 돈을 관리하실 때 수익률부터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 돈을 필요로 할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젊은 사람의 돈과 노인의 돈은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10년 뒤를 바라보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내일 병원비가 필요해질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을 먹고 모든 돈을 손에 쥐고만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돈과 기다릴 수 있는 돈을 구분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께서 영리하셨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금리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곳을 찾아 매번 옮겨 다니는 것보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순하게 관리하셨습니다. 노년에는 돈 때문에 하루 종일 숫자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돈을 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내가 돈을 지키느라 매일 매달리게 되면 평생 고생하고도 노후까지 돈의 주인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나누어 돈이 순서대로 돌아오게 해두시면 필요할 때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과 선택권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그 노인께서 지키셨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에 모든 돈을 묶어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안전성과 보호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더욱 중요하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노후 자금에서는 높은 이자보다 안전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조금 높다는 말만 듣고 돈을 옮기시기 전에 그 금융회사가 어떤 곳인지부터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 대상과 한도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적절히 나누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는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예금하실 때는 반드시 그때의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 이름에 예금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이 똑같이 보호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다고 말하는 상품에 바로 돈을 넣으시기보다는 보호 대상인지부터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께서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상품이 있다는 말을 들으셔도 먼저 확인부터 하셨습니다. 남들이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셔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쉽게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벗이 이것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도 내 돈까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노년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지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투자로 크게 성공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노후 자금에 적용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잃은 이후에는 큰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30에 돈을 잃으면 다시 일해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애는 같은 방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의 큰 성공보다 여러 번의 실수를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모으신 돈에는 숫자 이상의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했던 수많은 아침이 들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던 날도 들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려고 자신을 뒤로 밀었던 날도 들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일터로 향했던 젊은 날의 뒷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앞에서는 힘들다는 말조차 삼켰던 세월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으신 돈을 고작 이자를 조금 더 받겠다는 이유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에 맡기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돈의 목적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 삶의 존엄과 선택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아플 때 치료받는 결정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필요한 것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오랜 벗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웃을 여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수익률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 노인께서 특별히 영리하셨던 것은 복잡한 지식이 많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경계하셨다는 데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돈 걱정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관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함부로 돈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노인께서 노후 자금을 관리하시며 가장 경계하셨던 것은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는 이자가 낮은데 저기는 조금 더 준다는 생각 말입니다. 고작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도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처럼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그 노인께서는 금리가 조금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모으신 돈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셨을까요? 노후에는 이자를 조금 더 받는 것보다 내 돈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리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도해지 조건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입기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원금은 안전한데 수익은 훨씬 높다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시면
오히려 평소보다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잃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번 기회만 잡으면 된다는 조급함에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옆집 사람이 어디에 돈을 넣어 이자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것이 좋은 상품을 찾았다며 가입을 권하기도 합니다. 평소 믿고 지내던 사람이 하는 말이라 더욱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여러분의 노후를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되어 평생 모으신 돈을 잃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결국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께서는 좋은 상품을 소개받으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돈을 맡기거나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뒤에는 일단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천천히 생각하시며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다. 내 돈이 정확히 어디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셨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셨습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떤 조건이 생기는지 알아보셨습니다. 손실 가능성은 없는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물어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일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으신 돈 앞에서는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조금 잃어도 다시 벌어 채울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잃은 이후의 노후 자금은 성격부터 달라져야 했습니다. 한번 크게 잃으면 예전처럼 다시 일해서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오래 지킬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했습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의 돈 앞에서는 이 말이 더욱 중요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며칠 늦게 결정하셔서 이자를 조금 덜 받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결정으로 큰 돈을 잃으시면 그 후에는 참으로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그 노인께서 영리하셨던 이유는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리게 움직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셔도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키면 된다고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노후에 또다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흔이 되어서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플 때 병원비 때문에 자식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자기 돈으로 드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천천히 늘어나더라도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노후에는 아주 훌륭한 수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원칙은 돈의 흐름과 관리 방법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통장이 너무 많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 돈이 많아도 오히려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일일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금마다 다른 만기까지 챙기려면 신경 쓸 일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관리가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단순함 그 자체가 커다란 편안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께서는 필요한 분산은 하시되 지나치게 쪼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리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모든 돈을 한 금융기관에 몰아두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안전을 위한 적절한 분산과 복잡함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와 금융기관의 조건은 충분히 확인하시되 내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상품을 만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통장마다 목적을 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돈인지 알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어 두시는 것입니다. 한쪽은 매달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돈으로 준비해 놓으십니다.
다른 한쪽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는 돈으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돈은 따로 관리하십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할 때 무엇부터 사용할지 판단하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그 노인께서는 돈을 정리하시면서 이런 원칙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눈에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서랍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찾지 못하면 없는 물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 역시 너무 복잡하게 흩어놓으시면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종류와 만기 등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두시고 필요한 서류의 위치도 확인하기 편하게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중요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두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를 평소에 누구에게나 쉽게 알려주는 행동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무조건 넘겨주는 것과 비상시에 대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내 돈을 직접 관리할 힘을 최대한 오래 지키시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까지 준비하는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내일이 당연히 오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으며 10년 뒤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할 일도 다음에 하면 된다며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오늘의 정리가 가족을 위한 배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놓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정리해 두시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우리 스승공자께서는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노후의 돈 관리에도 지나친 복잡함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너무 많은 곳에 흩어놓고 매일 확인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끌고 다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나눈 5가지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활비와 비상금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노후의 돈은 많아 보이는 것보다 잘 꺼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예금 만기를 한 날에 몰아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셋째, 안전성과 보호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에는 많이 버는 사람보다 잃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지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넷째,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함부로 돈을 옮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시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는 손대지 마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섯째, 관리 방법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눈에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관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헤아려 보시면 이 5가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모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노인께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으셨던 것은 결국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을 선택하는 자유였습니다. 아프면 망설이지 않고 병원에 가는 자유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자유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가끔은 오래된 벗과 여행을 떠나 추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손주가 찾아오면 작은 용돈을 건네며 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노후 자금의 진짜 역할이었습니다. 평생 모으신 돈은 마지막에 숫자를 자랑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세월을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위해 젊은 날 수많은 것을 참고 아껴가며 마련하신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통장을 바라보시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돈을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고 매일 마음을 졸이고 계신다면 돈을 모았던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킬 돈 자체가 많지 않으셔서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께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이 비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비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으지 못하신 이유를 저는 압니다. 자식 학비로 나갔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정말 어려우시다면 부디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도움이 생각보다 많은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결코 얻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이 나라를 일구시며 마땅히 마련해 두신 몫입니다. 또한 마음이 오래도록 무거워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부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마음 편한 벗에게 혹은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마음이 아플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일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잃은 이후에 돈은 자랑하기 위한 재산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어야 했습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늘리는 것보다 단순하게 지키는 것이 편한 때가 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최고의 이자를 찾아내는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과 내 마음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거두려 합니다. 부디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좋은 예금은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베개를 베고 편히 잠드실 수 있게 해주는 선택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오신 여러분의 남은 시간만큼은 돈을 쫓아다니느라 또다시 마음 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돈은 더 많이 모으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지켜주는 든든한 도구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며 큰 걱정 없이 잠드시는 밤으로 채워지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